영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대한민국 바둑 영재 발굴 프로젝트. 영재 찾아 산만리. 안녕하세요. 배윤진입니다. 바둑을 배우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그중 득호우, 득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오득 중 두 가지인 이 말은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사람과 친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바둑을 배우면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둑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우리 바둑 꿈나무들을 만나볼 텐데요. 대한민국 바둑 영재 발굴 프로젝트 영재 찾아 산만리.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영재 찾아 산만리에서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영재 제보를 받았습니다. 1차에서는 기력 및 수상 이력을 중심으로 국가대표 코치진이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2차 현장 평가에서는 코치 한 명이 직접 찾아가 대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합니다. 그 기보를 토대로 국가대표 코치진이 최종 영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둑 영재로 선발된 꿈나무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먼저 국내 인류 프로 기사들에게 정기적으로 1대1 지도 대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바둑 국가대표팀 전지훈련에 동행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죠.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제공되는데요. 꿈나무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영재 발굴 현장으로 동행할 분은요. 한국바둑 국가대표팀 청소년 대표를 맡고 있는 조인성 코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뵈는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팀에서 청소년 대표팀을 맡고 있는 조인성 코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득호, 득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조인성 코치도 그 말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나요? 저도 바둑교실, 어린 시절에 바둑교실 다닐 때 들었던 글귀인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또 바둑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도 다시 바둑 꿈나무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저번에는 좀 멀리 포항으로 갔다 왔잖아요. 네. 이번엔 좀 근교로 가본다고요? 네, 근교로 가지만 이번에는 2번을 가야 됩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친구들인지 기대도 됩니다. 그럼 바로 분당으로 먼저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분당으로 달려와 봤습니다. 우리 바둑 꿈나무를 가르치고 있는 김만수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네, 김만수 프로가 직접 가르치는 바둑 꿈나무가 여기서 네.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 바둑 꿈나무 중에서도 우리 고도원이라는 학생은 굉장히 영재급의 좀 특출난 재능을 갖게 돼서 이게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김만수 프로가 또 방송을 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만큼 그 이상 지금 긴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이야 뭐냐 저만 잘하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 이제 학생이지만 어린이 또 미래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네요. 네, 오늘 제가 그럼 이제 지도기를 두게 될 텐데 오늘 그러면 치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저하고 둘 때는 제가 넉 점에 잘 못 이겨요. 저하고 둘 때는. 예, 긴장 안 하고 자기 실력 발휘하면 넉 점에 제가 잘 못 이기고 석 점에는 제가 좀 이기고 그런 실수인데 오늘 조인성 프로한테는 일단 석 점에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제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오늘 검증할 조인성 코치도 지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김만수 프로가 생각했을 때 이 고도원 학생이 다른 꿈나무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건 좀 뛰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나 또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 고도원 학생은 이 바둑판 앞에만 앉으면은 눈빛이 너무 아름답게 눈웃음을 치고 있고 너무 즐거워하는데 옛날에 박영훈 구단 아시죠? 아, 네. 예, 제가 박영훈 구단 처음 본 게 2학년이에요. 근데 박영훈 구단이 2학년 때 너무 바둑 거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고도원 학생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박유영 구단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았어요. 바둑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아마 영재가 아니라 천재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평상시대로 사원이와 둘 때처럼 차분하게 잘하고 바둑 즐겁게 두면은 오늘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 자, 도원이 화이팅! 네, 분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바둑 꿈나무죠. 고도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도원 학생,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회초등학교에서 2학년 4반인 고도원 학생입니다. 지금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 기량이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바둑을 처음 배운 건가요? 7살 1월부터 배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바둑을 배우면서 어떤 게 가장 재미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바둑 중에는 감정을 느끼는 게 재밌습니다. 감정. 심오한 네, 말인데요. 바둑을 두면 이런 이제 뭐 기쁜 감정, 뭐 또 슬픈 감정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네, 굉장히 좀 어린 아이답지 않은 그런 대답이었는데 하루에 바둑 공부는 얼마나 해요? 몇 시간 정도? 거의 2시부터 7시 반까지 뭐 합니다. 5시간 이상?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있네요. 자, 오늘 검증 대국을 치를 거예요. 네, 긴장되진 않나요? 엄청 긴장됐습니다. 지금 평소 모습이랑 많이 다르죠? 오늘 그럼 사모님이랑 이제 대국을 하게 될 텐데 자신감 있게 잘 둘 수 있어요? 네,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 두던 대로 잘 두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파이팅 하고 끝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조인선 프로와 고도원 어린이의 대국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로 화점을 두었는데 석점접 바둑에서 백이 첫 수로 화점을 두는 것은 좀 드물죠. 보통은 소목 또는 간혹 이제 외목으로 변칙적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화점으로 첫 수를 두는 경우는 석점접 바둑에서는 드문 케이스인데 자, 그 화점 이후에 눈목자로 넓게 받으면서 침투를 3-3 침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정석이죠. 90년대 초에 이제 좀 유행을 했었고 그 뒤로도 간혹 이제 두어졌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좀 보기 드문 정석인데요. 조인선 프로가 고도원 어린이가 이제 좀 오래된 구형 정석에도 공부가 잘 되어 있는지 잘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테스트해 보려는 것 같아요. 자, 젖혀 있는 것도 정확합니다. 젖혀 있고 나서 이제 이쪽을 하나 더 밀어야 귀가 안전하고요. 젖혀 있는 수로는 이쪽을 먼저 미는 것도 가능했고요. 젖혀 있고 나서 밀어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네, 젖혀 이은 다음에 밀었기 때문에 백이 받아주면 같은 형태가 되고요. 백은 이렇게 받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치받고 끊는다든지 해서 다른 변화가 되겠고요. 받아두었네요. 자, 한 칸 뛰는 수 역시 정석의 진행 계속 잘 두고 있어요. 지금 오래된 정석이고 최근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원 어린이가 정확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통은 붙이면 젖혀라 라고 해서 젖히기 쉽지만 지금도 정확하게 둡니다. 젖히는 것은 늘어서 또 약점이 생겨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가만히 느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여기서는 백이 손을 빼는 것은 흙이 젖혀 나오는 수가 통렬하죠. 이렇게 되고 이은 다음에 여기 단수 하나 당하는 것이 워낙 아픕니다. 모양이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보통은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두라. 네, 이렇게 두고 흙이 뭐 벌리는 데까지가
이 정석이었다면 뭐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밀고 끊어서 여기서부터 좀 전투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초반부터 복잡한 진행이 되겠죠. 자, 밀어갔습니다. 여기서 또 늘어주기는 계속 늘어주는 것은 백은 중앙 쪽에 웅장한 세력이 생기는 반면에 흑은 실리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비한 집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젖혀가는 것이 도전머리의 급소이기도 하고 당연한 수이고요. 지금까지는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칸 뛰는 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 칸 뛰기 전에 여기를 막아서 백에게 넘겨줄 것인지 차단을 할 것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네, 막아갔고요. 백이 차단을 한다면 그때 이렇게 한 칸을 뛰고 여기를 늘어서 젖혀나온 수를 보고요. 받아주면 그때 또 뛰어서 이렇게 되면 초반부터 좀 중앙 전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진행으로 된다면요. 지금 등수는 이제 넘겨주겠다. 이제 넘어가면 그때 뭐 손을 뺄 수도 있고 또는 뭐 상변 쪽으로 둘 수도 있고요. 여기를 하나 젖혀두는 치받아 두는 것도 치받아 두지 않으면 흙이 젖혀 나오는 수, 젖히고 끊어 잡는 수가 굉장히 크죠. 선수로 5점을 잡으면서 또 백이 받아야 되는 형태라서요. 지금은 넘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에 뭐 불필요하게 먼저 교환을 해둘 필요 없이 단순하게 넘어두는 것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를 끼워서 흙 모양을 포도송이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백이 기분만 냈고 흙을 포도송이처럼 만들긴 했지만 역시 여기를 지켜야 되는 호수로 지켜야 되고 상면 쪽에도 약점 남아있죠. 지금은 넘느냐 아니면은 좀 고도원 어린이가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는 넘었을 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좀 회돌이를 당하면서 모양이 무너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가만히 넘어두는 게 좋습니다. 아, 붙여서 이 아까 말씀드린 좀 포도송이 모양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느는 거는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넘는 건 치받는 수가 여전히 선수이기 때문에 흙에 지금 붙이고 는 교환이 뭐 큰 손해도 없겠지만 큰 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늘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을 지키게 해주어서 그쪽으로 가네요. 이 다음에 넘으면 여기 젖히는 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백이 받아주었을 때 그냥 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백을 강하게 해준 느낌이 있죠. 자, 있고 받고 넘는 그쪽을요.
어떤 뜻일까요? 그 교환은 지금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고 어차피 여기는 이어야 되고 넘으면 백이 지켜두면 네, 이렇게 훅으로 지켜두면 자, 그 다음 지금 고도원 어린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 그냥 넘었어요. 그냥 넘으면 잡아서 이게 악수죠. 여기를 끊어준 것과 같기 때문에 또 백은 따냅니까? 이렇게 되면 흑도 끊어갈 수가 있겠네요. 백이 이쪽으로 끊었으면은 더 좀 저처돈수가 그야말로 여기를 끊어서 교환시켜줘서 백을 두텁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흑이 끊어 잡을 수 있죠. 이거는 그래도 빵 따냄을 허용하긴 했지만 흑이 5점 잡으면서 실리로 많이 득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흑이 손을 빼고 다른 큰 곳을 가는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초반부터 좌상 쪽에서 재미있는 또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오래된 정석에서부터 출발한 변화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호각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백이 굉장히 두텁게 외곽이 처리가 됐지만 흑이 5점을 잡고 실리를 꽤 차지를 했고요. 또 선수를 잡아서 지금은 다른 큰 곳을 간다면 잘 어울린 바둑으로 보입니다. 그쪽은 방향으로 본다면 지킨다고 봤을 때 반대쪽으로 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이쪽으로 가야 좌변 쪽에 백 모양이 커지는 것을 조금 제한시킬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백이 다시 이렇게 벌려가면 좌변 쪽에 백 모양이 커질 우려가 좀 있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바깥쪽에서 깎는 정도로 둘 수도 있는데 고도원 어린이가 한번 힘으로 붙어봅시다 라는 작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깊숙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좌변만 잘 이제 깨면 집을 주지 않으면 도처에 차지해둔 실리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상용 수법이죠.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단수와 함께 백이 호구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곳은 절대 밀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가 어려운 장면인데요.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백의 주문, 백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교환을 해두고 나리자로 쉬어가는 수가 있겠죠. 지금 있는 수는 이제 젖히는 수를 당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 한 점이 괜찮을까가 사실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꽉 받은 수로는 이쪽 어디를 먼저 선수를 한 다음에 먼저 이 흑 한 점을 돌보는 작전도 있었는데요. 꼭 받아서 챙길 것은 다 챙겨두고 이 한 점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갔을 때 변화를 미리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자, 백도 지금은
이렇게 쉬어가는 것이 일감이자 흙 한 점에 대한 공격을 엿보는 수고요. 흙은 좀 실리를 많이 차지해 두었죠. 좌상귀에도 풍족한 실리, 좌하기 또 우상귀와 우하기도 흙이 먼저 귀를 차지해 두었기 때문에 실리로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 무겁게 움직일지 아니면은 뭔가 좀 가볍게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날일자로 두는 건 바로 나와 끊겨서 백이 이 한 점도 잡고 여전히 흙이 중앙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과감하게 바로 움직여서 나옵니다. 자, 이쪽 초반부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좀 위험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길을 고도원 어린이가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호구가 어느 정도 듣는다는 것이 흙의 자랑이죠. 여기 끊는 약점이 있어서 가령 이제 백이 늘어서 이런 식으로 다 잡으러 오겠다고 한다면 여기를 호구 치면서 이쪽 끊는 약점을 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바깥쪽 백의 약점을 공략을 하면서 아직 백도 미생이다.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한다면 백도 겁납니다. 자, 2단 친 것은 흑석점을 완벽하게 안쪽으로 가두자라는 뜻인데요. 여기 먼저 하나 단수 치는 수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나오면 먼저 단수를 쳐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 나오고요. 막고 백이 지키면 한 칸을 뛰어서 이 수상전은 흑도 할만하지 않을까요? 백이 달리면 이렇게 또는 이쪽으로 붙여서 수상전을 하더라도 흑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단수 치는 수가 수순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수는 단지 이제 이쪽을 단수를 치면서 바꿔치기를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자, 간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외길 수순이고요. 흑은 아래쪽 백 넉점을 잡았고 백도 중앙 한 점을 끊으면서 정리가 될 수 있기에 이 진행은 어떨까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중앙이 여전히 두텁고 좌변도 꽤 큰 집이 생겼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석점 젖바둑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흑도 선수를 차지해서 다른 큰 곳 이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곳 상당히 좋아 보이죠. 백의 세력을 지우면서. 네, 지금은 흑이 간명하게 처리를 괜찮게 한 것 같아요. 따내는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 부분적으로는 백도 불만이 없다고 보더라도 흑이 미리 차지해둔 실리가 양쪽으로 이 흑의 실리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24집, 흑집이 24집, 여기도 25집, 양쪽 합쳐서 흑이 한 50집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수는 좀 방향차고인데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백이 다가왔을 때 좀 압박을 받는다거나 급한 곳이라면 여기를 둘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아주 단단한 곳이기 때문에 벌리더라도 이쪽 편 또는 저는 여기를 두고 싶었어요. 이쪽 닉목자를 두면서 백의 중앙을 지우기만 하면 실리는 흑이 많이 앞서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은 좌상과
좌하만 합쳐도 쉬운 집 두텁게 나 있습니다. 100은 여기가 집으로만 봤을 때 31집. 중앙 쪽만 잘 지우고 나머지에서는 흙이 100의 두터움만 잘 지워 나간다면 아까 이쪽 눈목자를 하고서 판을 꾸려 나갔으면 흙이 상당히 두기 편한 바둑이었을 것 같아요. 자, 우상기에서도 고도원 어린이가 또 실리 위주의 작전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흙의 숙제는 이 바둑은 사실 좀 간단합니다. 집으로는 계속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상 쪽에서도 실리 위주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둑을 최대한 간명화하고 간단하게 좀 간명하게 두고 전투를 벌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의 이 벽이 언젠가는 전투에 활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흙이 어땠을까요? 이쪽으로 막아서 좀 복잡한 정석을 선택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하변 쪽으로 막고 이렇게 가장 쉬운 정석 있잖아요. 이렇게 두더라도 평소에는 뭐 잘 두어지지 않는 최근에는 그런 정석일 수 있겠지만 지금 바둑의 골격에서는 전투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 바둑을 최대한 간명하게 짜는 것이 어땠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좋던 싫던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이쪽에 또 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넣으면 한 칸 띄고 또 젖혀이면 받아주어서 정석대로 두더라도 큰 문제 없다. 뭐 지금도 네, 흙의 선택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싸움만 좀 치열한 또는 복잡한 전투만 일어나지 않도록 잘 안전하게 두면 실리는 흙이 월등히 많습니다. 아까 계산해드린 대로 흙은 좌하만 합쳐도 50집에 또 하변에 또 집 나죠. 10집 이상, 60집, 70집 이상 거의 75집 정도 나 있어요. 흙집은. 100은 여기가 31집. 이쪽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0집 이상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뭐 여기도 100집이 좀 나겠지만 나머지 바둑판 남은 공간에서 흙이 100에게 크게 시달린다거나 또는 큰 집을 허용하지 않고 중앙만 잘 좀 제압해가면서 좀 큰 집이 나지 않도록 제한시키면 여전히 흙이 두기 편한 바둑입니다. 아, 조인선 프로가 흔들어갑니다. 이거는 젖혀 있는 거는 점점 바둑이 좀 좁혀지고 흙이 단단하게 지키면 백이 바둑을 짜나가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부터 조인선 프로가 조금씩 바둑을 어렵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한 수입니다. 정석은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좀 무리에 가까운데 그만큼 좀 형세를 이대로 가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둑을 처음에 생각했던 점은 우리가 숫자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5살 때부터 숫자 개념이 뭐 1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자릿수, 그래도 한 6살쯤 돼서는 세 자릿수까지 숫자 개념을 하길래 뭘 하면 특기를 하면 좀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바둑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좀 빠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거 중에서 뭐가 좀 빛이 보이는가 하고서 그래서 유창 여기 도장을 이제 데리고 와서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로서의 손주가 잘 커가고
그런 게 뭐 인성이 좋고 우대관계 좋고 남한테 모범이 되는 그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뭐 프로기사님들이야 뭐 다들 품행이 좋으니까 프로기사가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계기는 이제 도원이가 바둑 TV를 집에서도 자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자막으로 그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자기도 영재 지원하고 싶다 의사를 밝혀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어요. 그냥 밝고 네, 명랑하고 집에서 뭐 잘 까불고 근데 그렇게 밝은 아이인데 집중할 때는 또 무섭게 옆에서 소리를 내도 듣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바둑할 때 보면은 그런 몰입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바둑을 도원이가 엄마 나 이제 바둑 그만하고 싶어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끝까지 그러니까 저희 가족 다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다 그런 의견이고 끝까지 이제 든든한 지원군으로 지원을 해줄 생각이에요. 언제까지라는 그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는 도원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뭔가 자신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워. 아빠랑 엄마랑 다원이랑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도원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테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도원이 꿈을 이루길 바래. 파이팅! 자, 늘어둔 수도 아주 침착하죠. 여기를 백이 막으면 그때 지키더라도 백은 한 수 더 가입수를 해서 살아야 됩니다. 흑이 뭐 간명하게 이렇게 치받아서 모양은 조금 나쁘지만 둘 수도 있고 붙이는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받아둬도 붙여갑니까? 그냥 받아두더라도 백이 언제든지 여기 젖히면 당장 잡히는 형태라서 그냥 받아두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늘면 여기를 붙여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백이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젖힐 때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더라도 역시 백이 자연스럽게 호구치거나 있거나 했을 때 일선 느는 수가 선수라서 백이 한 수를 두지 않고도 지킨 결과가 됩니다. 여기 는 수도 지금은 어떨까요? 여기 그 흑이 자충 의미가 있고 일선 젖히는 이런 수들이 있어서 네, 지금은 붙이고 는 수로는 가만히 빈삼각으로 받아두는 편이 가장 간명하게 받아두는 편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모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변 쪽에도 자연스럽게 집을 좀 차지를 했고 우하귀의 경우도 젖혀 이으면 지금은 이렇게 붙이고 막는 수가 선수로 됐거든요. 여기 끊는 약점이 있죠. 받을 때 그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백이 한 수 들여서 가입수를 하고 살아야 되는 형태였는데 흑이 좀 도와준 꼴이겠죠. 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흑은 이도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양 선수 넉집자리 굉장히 예민한 곳을 서인선 프로가 먼저 젖혀야겠습니다. 이런 곳 먼저 이제 눈치 보다가 괜히 상대한테 뺏기면 눈물이 핑 돌죠. 양 선수 4집, 안팎으로 4집 차이입니다.
프로들이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런 끝내기에서 한두 잽도 크게 생각하는데 안팎으로 넉집이면 정말 큽니다. 말씀드린 대로 흙은 지금 실리는 전체적으로 역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 흙도를 잘 돌보면서 중앙 쪽 백집이 커지지 않도록 제한시키는 것이 흙의 임무입니다. 이으면 이런 식으로 띄어서 정리를 하면서 하변 실리도 자연스럽게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 쪽으로 모양을 정리하면서 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정리를 할 때 여기를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면 흙이 하변 쪽에도 집을 차지를 했고 중앙 쪽에서도 집을 내면서 안정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비틀어 옵니다. 이거는 중앙 쪽을 경영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거 그냥 잡아두고 싶네요. 거기를 같이 미는 거는 별로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흙이 밀면 밀수록 백집은 4줄씩 불어나는데 흙은 여기가 집이 늘어난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여기는 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자리긴 한데요. 어떨까요? 이거는 백도 이제는 정말 좀 칼을 뽑을 수가 있겠죠? 흙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중앙 쪽 큰 집을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곳도 선수고 백이 노골적으로 좀 잡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지, 피해 입지 않는다면, 잘 수습을 해낸다면 이 작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밀어둔 수를 그냥 잡아두고 여기 잡아서 안정을 해두고 집으로 이제 끝내기로 중앙을 살금살금 지어가면서 두는 것이 좀 더 안전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활 승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탄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백도 이런 곳에 이제 붙이는 수 등등 백의 형태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서요. 자, 지금 나와 끊는 수는 조인선 프로가 이제는 정말 잡으러 가겠다라는 야심을 내보이는 수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집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여기 단수나 이런 곳 다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요. 중앙 쪽이 완벽하게 두터워졌죠. 여기를 나와서 뭐 끊는 수 같은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자, 집으로는 흙이 좀 더 득을 받지만 이제는 여기까지 좀 다 해놓으려는 것 같죠? 젖히는 것까지가 이제 흙이 백의 권리입니다. 뭐 이렇게 돌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젖혀서 우하기까지 완벽하게 안정을 취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으러 가겠다. 자, 백의 권리이고요. 흙집이 거의 75집 정도가 나 있기 때문에요. 역시나 지금 살게 되면 큰 피해 없이 살게 되면 여전히 흙이 집은 많습니다. 이제 발톱을 이제 드러내죠.
이거 이으면 바로 여기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다 버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사활승부가 되겠습니다. 백이 좀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 요소는 여기 붙였을 때 막으면 바로 반대쪽을 끊어 잡고 바로 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요. 백은 이쪽 모양을 신경을 쓰면서 공격을 하겠고요. 또 흑은 반대로 네, 이 부분을 노리면서 수습을 해야 되겠죠. 다른 곳 이런 곳 뭐 씌워오는 것은 흑이 별로 두렵진 않습니다. 여기를 붙이는 순간 백이 다음 공격이 어려워요. 막은 것은 바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점부터 지켜서 아예 흑으로 하여금 먼저 탈출을 해봐라. 이 확실하게 약점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들여다봐둔 것이 조금 이제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네요. 한 수로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먼저 두더라도 그거는 과욕인데요. 그거는 정말 과욕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하기 같은 경우는 밀고 들어가도 사활이 걸리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수 치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붙여도 여기 호구 쳐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얼마든지 막아서 받을 수가 있죠. 이 수는 빨리 중앙 쪽으로 뭐 이쪽 입구자라든지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하면서 삶을 도모했으면 집은 많기 때문에 많이 벌어 놓았기 때문에 백이 여기 석점 잡는 거는 한 10집에서 조금 더 넘는 끝내기 정도인데 그거는 양보를 했었어야죠. 양보를 하고 우선 대마를 살려놓고 백이 나중에 끊어 잡더라도 혹은 다른 큰 끝내기를 또 두면 되거든요. 충분히 개가바둑으로 이끌어서 실리의 우세를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었는데 자, 이 바둑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이 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은 당장 사활이 아주 급박해졌어요. 좀 심각합니다. 지금 백의 형태가 이 붙여둔 수를 선수로 함으로 인해서 아주 깔끔해졌죠. 여기 들여다봐져 있는 수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점점 흑의 활로가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이 바로 찔러갈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먼저 하나 찌르더라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나오면 아래쪽 흑이 다 잡혀버리죠. 여기가 다 자충이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자고 하면 끊으면서 단수가 돼요. 이 전체 흑이. 흑의 형태가 아주 좋지가 않아졌어요. 여기 있는 수는 한 13집, 13집 정도의 끝내기인데 사실은 여기 젖혀 있고 이쪽 젖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석점에 상응하는 끝내기를 흑이 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를 버리고. 네, 순간적으로 이 백이 끊어잡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쪽으로 찌르게 되면 단수 치더라도 이렇게 끊어서 흑이 받을 때, 자, 이건 굉장히 위험해졌죠. 흑이 한 집 내기도 어렵습니다.
점점 흙의 활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쪽으로는 막혔고요. 밭전자 쪽을 뚫고 나가면서 활로를 구해야 되는데 역시 벽이 이렇게 좀 점잖게 약점을 지켜두기만 하더라도 있는 것과 이쪽 끊는 수가 맞붙이기 때문에 백은 완벽하게 연결. 여기도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바깥쪽으로 나가면 초반에 쌓아놓았던 백의 세력이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투가 일어나면 이런 벽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집으로 조금 내주는 그런 정도면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전투가 일어나고 특히 나의 약한 돌이 그쪽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약한 돌이 생기지 않고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장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진행으로 바둑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흙이 한 집도 안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호수한 집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뭔가 약점을 노리고 싶지만 단수가 절대 선수고 맞게 되면 여전히 끊는 것도 축이고요. 어렵습니다. 여기 늘어서 선수가 마지막으로 아주 아쉽네요. 지켜놓았으면 계속 실리의 우세를 이끌어 나가면서 종반 이제 개가바둑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여기 중앙 쪽으로 나가더라도 나머지 한 집, 여긴 지금 눈이 후수 한 집밖에 없는데 나머지 선수 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도저히 없습니다. 자, 그곳에 백의 약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단수가 그렇죠. 단수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막거나 또는 뭐 한 칸 띄거나 또는 빈삼각으로 두더라도 백의 약점을 노리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돼서는 흙이 좀 전체 대마를 살리기는 어려워진 것 같고요. 자, 이 바둑은 고도원 어린이가 초반부터 실리를 착실하게 차지해 나가면서 잘 짰는데요. 중앙 백의 도텀을 지워가면서 개가바둑으로 이끌어 갔더라면 아마 흙이 계속해서 우세를 이끌고 나갔을 것 같아요. 이 대마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두었더라면 마지막까지 좋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마지막에 등수가 패착이 됐습니다. 이 수로 중앙을 지켜서 두었다면 여전히 좀 유리한 상황에서 개가바둑으로 갔을 텐데요. 오늘 대구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증대국이 끝났습니다. 도원 학생, 방금 검증대국 끝냈어요. 어때요? 잘 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실수가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두면 좋겠다? 어떤 생각이 나요? 이 열심히 두고 생각도 잘해야 돼. 자, 이제 검증대국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 도원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중간쯤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기도 하고.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좋겠죠. 실력도 많이 오를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검증대국을 끝낸 만큼 긴장은 많이 풀렸을 것 같은데요. 도원 학생의 좋은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도원 학생 만나봤습니다.
네, 조인성 코치는 도원 학생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금 검증 대국을 끝냈습니다. 좀 도원 학생이 빨리 둔 것 같아요.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대국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좀 긴장을 했던 것 같고요. 도원 학생이 좀 손이 빨리 나오면서 좀 승부처에서 좀 실수를 하면서 좀 단명국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한다는 건 또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보통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보통 손이 굉장히 빠른데 그 손이 빠른 만큼 그것은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바둑 같은 경우에 승부처에서 제한 시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실 중요한 순간에서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좀 단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을 좀 잘 보완한다면 강점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역시 속기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외에 좀 장점과 단점, 이 도원 학생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둑에 대한 좀 욕심, 좀 고집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도 많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복귀를 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어린데 사실 그런 마인드를 갖기가 사실 쉽진 않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 승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더 쌓아 나간다면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자세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원 학생을 응원하도록 하고요.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둑 꿈나무를 찾으러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제보해주신 분은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사범님인데요. 김성진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윤학생 지도사범 김성진 입단입니다. 네, 김성진 프로가 직접 제보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굳이 이윤 학생을 콕 집어서 제보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윤희를 가르친 지 3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남다른 승부욕을 가지고 있고 또 대회 성과 역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윤 학생이 바둑에 입문한 지 한 3년 정도 된 건가요? 이제 바둑이 입문한 지는 4년 정도 되었고요. 저한테 배운 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윤희가 6살 때 바둑알을 처음 잡았는데요. 처음 1년 정도를 권감용 원장님께 바둑을 배웠었고요. 권감용 사범님께서 기초를 잘 이렇게 닦아주시고 저의 반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바둑을 배운 지 한 4년 정도 네네, 그렇습니다. 네, 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량 발전이 굉장히 빠른데 평소에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로 윤희가 문제풀이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문제 푸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희가 아직 어리지만 언니 오빠들과 견주어도 실력이 전혀 부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언니 오빠들과 대국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비슷한 또래 여학생 중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조금 제 학생 자랑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근 1년 동안 열렸던 그 동나이 때 여자아이들 시합에서는 무려 3번이나 우승을 했고요. 남자아이들과 견주어도 조금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굽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남자아이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대국을 이따 해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제가 긴장이 되는데 오늘 그러면 치수를 어떻게 대국하면 좋을까요? 윤희가 보통 저랑 둘 때는 4점에는 제가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고요. 3점에 두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 이길 가능성이 큰데 사범님께서 조금 이렇게 봐주신다면은 3점에 둬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치수도 치수지만 일단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윤 학생이 본인의 기량을 잘 발휘한다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윤희가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3점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인선 사원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윤 학생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윤희가 이렇게 평소에 공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주길 바랄게. 이윤 화이팅! 네, 이윤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가병 도장에서 공부하고 온 4학년 이현입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조금 긴장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바둑 공부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공부할 때 제일 좋아요? 사활. 아, 사활 풀 때 제일 좋아요? 아. 사활이 좋다고 하는 걸 보면 수일기는 일단 기본기가 탄탄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윤 학생도 프로기사를 지망하는 꿈나무로서 좋아하는 프로기사가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은데 꼽아볼 수 있을까요? 신진사. 신진서 사범님, 보통 여학생들은 좀 최정 구단을 좀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높게 보는 거지 않을까 네,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네, 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신진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린 시절에 봤는데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둑을 두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승부욕이 강했는데 이은 학생도 승부욕이 좀 강한가요? 이윤 학생은 오직 바둑에만 집중을 하려고 지금 힘을 좀 모아놓지 않을까. 그러면은 바둑에 얼마나 좀 좋은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화이팅만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제시를 시작합니다. 네, 조인선 프로와 이윤 어린이의 대국 시작되었습니다. 자, 걸쳐가니까 백도 바로 우상 쪽을 걸쳐가는 좀 독특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두 칸 높은 협공에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두는 도정석이 많이 두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바깥으로 붙이는 수 또는 지금과 같이 안쪽으로 먼저 붙이는 수 지금 두어지고 있는 수법은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1국에서 두어지면서 좀 많이 알려진 수법이죠. 물론 그때는 백이 돌이 뭐 이런 곳에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석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초반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을 짜나갑니다. 자, 전투도 뭐 전혀 무섭지 않다라는 뜻이죠. 여기를 초반부터 상변에 백진영에 침투를 하면서 오늘 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보아왔던 좀 유망주들 어린이들의 바둑은 실리의 우세를 지켜나가면서 좀 차분하게 두는 바둑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초반부터 돌과 돌들이 지금 서로 약한 돌들, 서로 정리되지 않은 돌들이 많아서 아주 난타전이 될 것 같네요. 자, 중앙 쪽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곳, 다른 곳을 두어서 여기를 막혀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이 전투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이 중앙전이 일어났을 때는 상대에게 봉쇄당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수도 상형 수법이긴 한데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이쪽으로 막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여기 선수로 괜찮은 형태로 모양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나저나 오늘 바둑은 초반부터 지키고 벌리고가 아니라 끊고 또 씌우고 이런 좀 격렬한, 평소 두어지는 바둑보다 훨씬 격렬하게, 지금도 이런 곳 백이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도록 그 수도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백이 연결하게 되면 흙만 하나 둘 세 개의 돌이 중앙으로 붕 뜨게 됩니다. 곧만은 동행하라라는 격언대로 지금은 이렇게 상대의 약점을 노리면서 같이 차단을 하면서 같이 행마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서로 근거가 없이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바둑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막아가는 것도 그래서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수법이고요. 이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상대를 이렇게 중앙으로 띄워놓고 같이 행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튼튼하고 나만 바깥쪽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바둑이라면 정말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길 두어 놓아야만 지금 백이 행마를 하고 있는 이 돌들, 그리고 좌상 쪽의 이 백돌들도 같이 행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작전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 더 받아두었을 때 이쪽을 다시 한번 백이 막아가려고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곳을 이제 해둘 수도 있겠고, 이때도 흙이 잘 뚫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역시 막히게 되면 백은 연결이 되면서 두터워지고요. 흙은 또 안쪽에서 공색하게 삶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바깥쪽으로 나오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한 점 잡아준 거 두텁죠. 우선은 이 돌들이 훨씬 힘을 받게 되겠고요. 우선은 백이 이렇게 막을 수 있다면 당분간은 흙이 머리를 내밀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를 백이 해둔 것도 기민하죠. 이쪽을 나와 끝낼 수를 미리 방비를 해둔 거예요. 네, 그쪽까지 치받아두면서 완벽하게 막아갔습니다. 당분간은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돌이 나중에 흙이 안정이 된 다음에는 그때는 또 기회를 봐서 여기를 끊거나 이쪽을 나와서 백의 약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은 사는 데에 집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의 약점을 노려야 되겠고요. 자, 중앙 쪽에 한 집, 여기 한 집을 마련을 하면서 이 돌들도 거의 사는 형태를 사는 형태를 갖췄고, 이제는 좌상 쪽 흑돌을 돌볼 차례죠. 오, 그렇게까지 반발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유력한 수법이지만 이쪽으로 나와 끊기거나 이렇게 밀었을 때 형태가 괜찮을까요? 이거는 나와 끊어서 괜찮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지금 한 칸 뛴 수 굉장히 과감한 수가 제대로 통했습니다. 네, 이 한 점까지 제압을 하면서 선수로 안정이 됐죠. 백이 들여다보는 수는 이어주면 선수로 정리를 하면서 백이 선수를 쥐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었을 텐데 반발한 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넘어가는 수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백이 끊어오더라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끊어갔는데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초 5번입니다. 초읽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이 돌들을 살려내는 것 역시 이 시험 무대에서도 또 하나의 시험 무대죠. 이 그냥 뛰는 것은 이렇게 백이 째고 왔을 때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는 사실 이렇게 선수를 하고 넘어가더라도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둔다면 이곳을 뛰어서 2점을 키워서 버리더라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단수를 쳐둘까요?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 당장은 이 2점을 상대에게 내어준, 좀 보태준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기를 붙여간다든지 아니면 이 2점을 이용한 맛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냥 뛰었고요. 여기를 백이 뛰어서 또 괴롭힐 텐데 그때라도 여기를 뛸 수 있으면, 뛰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흑돌이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면, 네, 거기 찔러가죠.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를 흑이 끊어가는 시기를 볼 수 있다면 오히려 백의 이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두터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양곳마로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 아생연호 살타, 이 격언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 칸 뛰는 수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한 칸 뛰지 않고 그냥 두어갔는데 찔러 갔을 때 단수를 치고 나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복잡해질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네, 이 진행 가능하다면 백도 네, 당장 결행을 못하네요. 흑이 근데 언제라도 여기는 빨리 교환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는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이쪽 약점을 빨리 선수로 보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아예 좀 보태주는 의미는 있지만 이 교환을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백이 여기를 한 칸 띄웠다는 것은 호시탐탐 여기를 이제 찝어서 끊는 걸 노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좌상 쪽 흑돌이 살아있고 중앙에 끊긴 돌들이 완벽하게 두터움으로 변한다면 그때야말로 여기 끊는 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 백의 전체 대마도 아직 완벽한 근거가 별로 없죠. 이쪽 좌측 백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터움이 졸지의 양군마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끊는 약점을 흑은 노릴 필요가 있겠고요. 백은 반대로 여기를 굉장히 조심하면서 두어 나가야 되겠죠.
자, 초반부터 전혀 이제 전투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두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조인선 프로가 쉽게 두어질 리가 없죠. 이 돌을 연결시켜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는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역시 군마는 동행하라라는 격언대로 이 중앙 넉점을 이한점과 떨어뜨려 놔야 차단을 시켜 놓아야 흙이 끊어가는 타이밍을 노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복잡하게 이끌고 있어요. 자, 붙여간 수도 정확한 행마로 보이고요. 초읽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주 이 전투에서 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윤 어린이입니다. 단 한 가지 이제 100점 만점이라고 본다면 이 그냥 뛰어든 수는 여기를 이제 해두었으면 100점 만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곳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도 젖혀갔을 때 백에게 형태상의 부담을 좀 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전투가 일어나서 백돌이 이곳에 먼저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백이 비상수단으로 이쪽을 뚫는 변화를 결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백은 막거나 이어서 어떻게든 지금 중앙 쪽 이 흙을 최대한 괴롭히려고 할 겁니다. 막느냐 있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막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서 뭐 호구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앙 쪽 행마를 하면서 계속 이끄는 수를 노릴 수가 있겠죠. 잇는다면 백이 집으로는 좀 손해고 또 여기 네, 자 막는 수는 좀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이노림도 계속 좀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돌이 쌓이면 아무래도 또 나중에 만약에 이 한 점까지 잡았다 그러면 정말 이 노림이 굉장히 유력해질 수가 있거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작전의 기로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둔다면 여기 호구까지 치면서 한번 공격을 해봐라 라고. 왜냐하면 이 젖히는 수가 있어서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윤수는 살짝 아쉽네요. 굉장히 강력한 수, 좀 강하게 버틴 수인 건 맞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후구가 좀 나았죠. 왜냐하면 다음 만수로 단수 젖히고 젖혀서 선수로 눈 모양을 만들 수 있느냐. 지금은 이 부분에서 흙이 좌변에서 눈 모양을 만들려면 후수 한 집밖에 안 나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좀 디테일한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이윤 어린이의 패기 그리고 전혀 물러서지 않는 과감성은 초반부터도 그렇고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전혀 전투에 물러섬이 없고 또 상대가 이제 프로기사다 그리고 접히고 두는 바둑이다 이런 의식이 없이 아주 당당하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 이음으로 인해서 뭐 호구 치지 않고 있긴 했지만 여기를 흙이 지킴으로 인해서 이 노림은 이제 다시 당분간 백이 가져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단수치고 가만히 늘더라도 백이 넉점도 약하고 이쪽도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노림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자, 그쪽을 찔러가는 거는 이런 의미겠죠. 여기를 두고 나중에
단수 치고 이렇게 막는 수까지 선수를 하면서 중앙 쪽 모양을 두텁게 만들겠다. 안형을 두텁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5, 6, 7, 8. 그쪽부터 치는 게 그럴듯하네요.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확실합니다. 단수가 선수라는 거죠. 백은 이 석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원래 잡혀있던 돌이었고 지금 이 중앙 쪽 두 수를 얻어내면서 이제는 끊는 수가 완벽하게 없어졌거든요. 끊는 수 걱정을 할 필요 없이 흑대마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5, 6, 7, 8, 9. 자, 지금 그 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의 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손을 빼겠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제 좌하 쪽을 가겠다는 뜻인데 여기는 백이 따내더라도 지키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도 돼 있고 흑도 전체 안형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살짝 언제든지 여기는 빨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백이 이제 차단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 흑대만은 살아있고 흑이 선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여기를 제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백이 받고 흑이 어딘가를 둔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20초. 하나, 둘,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넷, 백이 좀 비상수단으로 여기를 아예 끊어가 버린 다음에 뭐 좌변은 모르겠다 하고 전체 대마를 잡으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빌미를 아예 주지 않는 의미에서 이쪽 교환은 되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백이 그런 비상수단조차도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찔러간 수는 당장 결행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지만 좀 준비 공작 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몇 번째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뛰거나 아니면 화점을 두어서 받게 하고 이렇게 이 양쪽 돌이 따로 안정 취하는 것보단 연결시켜서 형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조인선 프로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여기를 그냥 쉽게 받으면 흑이 단수 선수죠. 여기 선수면 백은 후수를 잡게 되고 그 수를 결국 결행하네요. 지금 받았다가는 흑이 여기만 딱 두고 좌사기를 먼저 오게 되면 백이 세웠던 계획 다 그냥 후수로 흑이 간명하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수이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진행인 것 같아요. 자, 뭐 여기까지 뚫겠죠. 뚫고 진행이 될 텐데 우선 여기를 단수를 치고 흑이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또는 강력하게 둔다면 늘거나 붙여서 뭐 전체 수상전을 노리더라도 또는 그냥 한 칸을 뛰더라도 백도 아주 겁납니다. 이 백이 오히려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네. 쉽게 가면은 백이 이 바둑이 흐름을 흑에게 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인선 프로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지금도 그냥 둘, 셋, 수상전 형태가 나온다면 이 백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여덟, 아홉, 자, 이번에는 이쪽 흑대마를 압박을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흑의 안형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단수 쳐서 잡으러 가는 수가 지금 좀 남아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말 급박한 흐름인데 일곱, 지금까지는 이윤 어린이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또 상대의 계획도 잘 빠져나가면서 잘 두고 있어요. 이 돌이 지금은 미생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단수치고 이렇게 잡으러 오면 또는 뭐 여기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느는 수가 선수가 돼 있어서 근데 이거는 좀 잘 수익기를 해야 되죠. 여기 찝는 수가 선수고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끼우는 맛이 있어서 100도 지금 사실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 초읽기에 좀 실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돌은 지금 이 자체로도 잡힐 돌은 아닙니다. 20초. 하나, 둘, 셋, 그리고 좌상기만 놓고 본다면 다섯, 여섯, 일곱, 흑보다는 백이 좀 급박하고요. 백은 좌상 또는 이 상변 대마, 흑대마를 공략해서 뭔가를 얻어내거나 또는 패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다시 봤더니 여기는 패도 아니고 흑이 잘만 두면 완벽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었을 때 이제 잡으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먼저 먹여치고 좀 수수는 길지만 한번 보시죠. 먹여치고 다섯, 재밌는 형태네요. 단수치고 일곱, 단수치면 여기가 전부 자충이 됐죠. 백이. 열, 그 다음에 끼우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있는 것은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 따내더라도 자충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탁 따내면 백이 다 잡혀버립니다. 자, 이 수익기를 이윤 어린이가 다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둘, 이건 흑의 승세입니다. 넷, 다섯, 여섯, 조인선 프로가 조금 아홉, 위험한 진행이 됐거든요. 이쪽도 보시면 가만히 이어두더라도 백이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요. 흑은 여기 단수 선수고 여기 단수가 이 선수이기 때문에 좌변 쪽에서 선수 한 집, 이쪽 한 집, 집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나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참고도는 이제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 대마사를 읽었을 때의 결과물이고요. 이윤 어린이가 지금 초읽기라서 30초 안에 이 수읽기를 정확하게 했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여기 대마 수읽기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쪽도 이렇게 찌르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 둘, 양쪽을 다 살려내고 다섯, 큰 피해 없이 일곱, 둘 수 있으면 백은 얻어낸 것이 없이 오히려 지금 모양도 안 좋아졌죠. 이렇게 두고 따내면서 사실 백 모양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사실 흑이 더 강하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그냥 살자고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셋, 아예 여기를 젖혀가면서 여섯, 일곱,
또 여기 막는 것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크게 살거나 아니면 수상전을 해보자라고 해도 이건 되기 어렵습니다. 좀 지금까지 이윤어린이가 굉장히 과감하게 전혀 물러서지 않고 전투를 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초읽기 몰린 상황에서도 그 과감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따는 데까지는 정확하고요. 쉽게 둔다면 이렇게 두고 여길 두고 단수를 쳐도 삽니다. 근데 좀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면 여기까지 젖히면서 아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 젖히는 수를 보여주고 흙을 수습한 다음에 만약 이 바둑을 이긴다면 정말 멋진 일국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음 한 수가 네, 이제 그냥 사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이쪽을 다 교환해 놓고 네, 여기를 이제 선수 한 점을 만들고 사는 수도 가능합니다만 젖히는 수를 둘 수 있다면 완벽할 것 같은데요. 네, 저 단수 치는 데까지는 지금 30초 초읽기라 사실 급박하죠. 자, 지금 조인선 프로도 굉장히 긴장한 것 같아요. 바둑이 베개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되는 바둑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젖히는 수를 보여주지는 못했네요. 이 수로 정확하게 수순을 밟아갔더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서 백이 또 후수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백도 못 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은 흙이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백도 여기를 늘게 되면서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나서 안전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이으면 이렇게 뭐 따내더라도 또는 지금은 젖히고 이렇게 두는 게 낫네요. 이게 훨씬 낫겠네요. 넘어가는 것과 따내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삶을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백의 사활도 네, 백도 못 살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젖히고 막아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젖히고 막아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두 점은 희생을 했지만 흙이 살기도 살고 백을 지금 못 살게 만드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요. 지금 따내는 거는 그냥 한 수 손해예요. 젖히고 막아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막았습니까? 그냥 젖히고 막는 게 확실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젖히고 살면 네, 뭐 지금 똑같이 됐네요. 이렇게 두고 살면 훌륭하게 수습을 해냈습니다. 이쪽 돌 살았고요. 이 돌이 문제예요. 정확하게 지금 수익기를 하고 있으면 이 돌도 자체로 살아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쪽 수익기를 많이 했을 텐데 여기 부분, 우측 대마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익기를 했을지 이 부분만 정확하게 수익기가 되어 있다면 백도 지금 이 돌이 미생이기 때문에 백의 모든 공세를 흙이 이겨내고 지금 수습을 해낸 꼴이 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견디지 못하고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이 백대마를 살리자고 합니다. 흑이 지금 백의 공세를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게 20초. 피해냈어요.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지금 이런 곳 호구가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로 이렇게 좋은 형태로 씌워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이 대마의 수익기가 완벽하게 됐을 시에 이렇게 두면 흑이 이 바둑은 거의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은 지금 눈에 보이는 집이 얼마 없지만 흑은 확실하게 챙겨둔 우변 쪽, 우하 쪽 실리가 있고 10초. 하나, 좌하 쪽에서도 흑이 훨씬 더 떵떵거리면서 전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섯. 이은수는 호구가 낫죠. 호구를 해야 씌어갔을 때 형태도 훨씬 좋거든요. 자, 그쪽 찔러 갑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둔다면 따내더라도 살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느는 수를 선수로 해서 여기를 먼저 먹여치는 게 중요합니다. 20초. 하나, 이렇게 하고 셋, 넷, 백을 다 자충으로 만든 다음에 일곱, 여덟. 이수는 대학수인데요. 이거는 왜냐면 아까 이렇게 모양이 됐을 때 끼우고 늘었을 때 아까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쪽으로 찌르고 끊어야 되는 형태인데 여길 찌른 거예요. 20초. 하나, 연결시켜 준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두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와 같이 깔끔한 형태는 아니고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패로 버티자고 할 수가 있겠어요. 흑이 깔끔한 처리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도 이 대마가 잡히지는 않을 테니까 셋, 넷, 자, 좀 더 보시죠. 여섯, 일곱. 네, 조인선 프로도 여기서 뭔가를 트집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순간 바둑이 백이 재미가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먼저 단수를 쳐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단수를 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여기를 따낸 다음에 이렇게 단수 쳐서 연결이 되니까 백이 이렇게 버티는 건 흑이 따내고 2패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두어서 이쪽 패와 이쪽 패 양패를 해서 흑이 수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먼저 단수 치면 지금도 안전합니다. 그 수는 먼저 단수를 쳤으면 아까처럼 양패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일단 백이 지켜두죠. 흑이 손을 빼면 이거는 그냥 단패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혹시 이게 있나요? 아직도 이게 있으면 괜찮네.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먼저 먹여치는 수. 이게 아직도 있네요. 단수 치고 단수 치면 됩니다. 저도 쓸기를 완벽하게 못했지만 이 수는 여기를 왔으면 살아 있었어요. 한 수 손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여드린 대로 여길 두는 건 늘고 잡으러 오면 이쪽을 먼저 먹여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먹여치고 단수 치고 그때 지금 단수 치셨으면 패도 아니고 그냥 살아있거든요. 이건 너무 아까운데요. 한 수를 그냥 손해본 거예요. 한 수를 그냥 주 전쟁터가 아닌 곳에 투자를 한 겁니다. 여기를 백이 오는 것과 흑이 먼저 씌우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이건 역전이 됐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렇게 호구가 쳐져 있어야 전투가 일어났을 때도 아래쪽으로 좀 도움이 됐을 텐데요. 지금은 백이 먼저 오면서 양쪽이 약해졌기 때문에 양곤마 형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흑대마를 살리는 길이 뭐 몇 개가 있었지만 20초. 지금 이윤 어린이가 둔 수순도 100% 이제 살아있는 살려 나온 흑을 살린 진행이었는데 마지막 수 정확한 수익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수를 투자를 했는데 이 수를 두지 않았어도 사는 돌이었어요.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백이 지금 아주 중요한 전쟁터에 먼저 돌이 오게 되면서 지금은 흑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지금은 뭐 젖히고 단수를 쳐서 못 건너가게만 해두고 백이 먼저 오더라도 거의 잡혔다고 봐야죠. 이 돌은 또는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백의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중앙 쪽을 먼저 돌보고 있습니다만 양쪽 흙을 모두 수습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선 중앙 쪽을 돌보고 있고요. 중앙이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중앙 쪽을 돌보고 있고 좌하 쪽을 백이 아마 강하게 몰아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수치고 이쪽으로 밀어 들어가면서 근거도 없애고 흑도를 자꾸 아래쪽으로 바깥쪽으로 내쫓으면서 양곤마로 몰아가려고 하겠죠. 지금은 좌변 쪽 전투에서 백이 완벽하게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면서 흑의 이 한수 손에 살아있는 돌에 가해수를 하게 된 이수가 굉장히 좀 뼈저린 실수가 됐습니다. 네, 밀어가면서 자꾸 바깥쪽으로 돌을 보내면서 좀 이 흑대마와 이 흑을 엮어보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렇더라도 여기는 늘어야 될 것 같아요. 늘고 이쪽을 막아서 좀 자체 내에서 삶을 도모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쪽을 젖히네요. 자, 지금은 끊으면 백이 늘어준다면 이런 맥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두고 끊어서 쪽쪽수로 단수치는 맥이 남아있지만 백의 생각은 아마도 이렇게 두면 단수치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 맛을 없애자라는 뜻일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단수치고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먹여치고 끊는 수법은 남아있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백은 안정이 되었고 흑이 아무래도 양쪽으로 지금 시달릴 가능성이 역시 커졌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따내야 하겠죠. 따내는 건 절대인데 이렇게 늘었을 때 흑이 모양을 갖추기도 쉽지 않고 백이 또 이쪽을 먼저 오게 되면 여전히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괴롭긴 하지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을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여기가 모양이 좋진 않네요. 이렇게 두기에는 뭐 이렇게 둘 수는 있겠지만 우선 모양도 그렇고 또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도 아니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참아만 주면 사실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넷, 다섯, 살더라도 여섯, 일곱, 좀 많이 괴롭죠. 아홉. 자, 여기를 두는 건 도저히 이제 못 두겠다 하고 중앙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이런 급소가 노출되어 있어서 백이 차후에 찔러가게 되면 상당히 취약한 대마입니다. 여기 밀어갔을 때도 좀 아프죠? 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받으면 살 수는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쌈지 뜨는 모양에다가 20초. 하나, 중앙도 아직 약하고요. 셋, 역시 이 한수, 대마의 한수를 더 투자를 하면서 백이 먼저 이쪽 전투에 먼저 손이 오다 보니까 흑이 좀 괴로운 흐름이 어쩔 수 없이 돼버렸습니다. 단수 치는 것도 아프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백이 뭐 가만히 한 칸 뛰는 정도더라도 흑이 양쪽 모두 수습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는 뭐 강력하게 돈다면 이런 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여서 압박해 갑니다. 백의 벽이 기다리고 있어서 늘어도 몇 발짝 못 나가고 안쪽에서도 지금 공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이쪽으로 끊어서 안영을 뺏으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우선은 네, 아래쪽을 먼저 압박을 합니다. 지금은
좀 괴롭지만 우선은 아생연우 살타 살아두는 게 괴롭긴 괴롭죠. 괴롭지만 정수로 보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살아두었고요. 네, 거기가 좀 쓰라리죠. 바깥으로 나가기는 좀 쉽지 않고요. 안쪽에서도 폐가 아니고서는 두 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폐를 포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흙이 한 집도 안 나 있는 형태여 가지고 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대마가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하나, 둘. 자, 그 수는 이 따내는 수를 두기에 앞서서 바깥쪽 형태를 좀 정리해서 좀 더 두텁게 만들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받으면 여기 찝는 수까지 선수니까 흙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형태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를 들게 되니까 완벽하게 맛보기가 됐네요. 지금은 여기 따내면 중앙 대마가 잡히고 이쪽을 젖히면 하변 쪽 대마가 역시 중앙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죠.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변 쪽을 선택을 했지만 중앙 쪽 빼기 한 점 따내는 순간 대마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두 집 내기도 어렵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아쉬운 일국이네요. 이은 어린이 입장에서는 제가 근래 본 바둑 또는 제가 두었거나 봤던 젖바둑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바둑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만큼 전혀 이제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두어가는 점이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둘, 셋, 결국은 초읽기에 몰리면서 이 작은 실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전판에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근데 그 전까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칭찬해 줄 점이 많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수읽기 부분 상대의 잽을 맞받아쳐서 선수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 여러 가지 아주 전투적인 면 전투를 처리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면이 많은데 마지막 이 초읽기에 몰리면서 한 수 손해본 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뼈아픈 거의 패착이 됐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더는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전투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수익기에서도 아주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마지막 테스트라고 볼 수 있었던 이 사활에서 정확하게 수익기를 못한 것이 아쉽지만 그 한 수가 좀 페인이 됐고 그렇지만 오늘 정말 훌륭한 내용 초중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대국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먹히더라도 이 선수를 잡고 여기 있어야 돼.
네, 검증 대국이 끝났습니다. 꽤 긴 시간 대국을 펼쳤는데요. 이훈 학생에게 소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국이 끝났어요. 오늘 이길 찬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어땠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초반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중반은 어땠어요? 중반은 잘 싸운 것 같아요? 이 검증대국은 다른 바둑 영재 어린이들도 정말 많이 긴장을 하는데 오늘은 덜 긴장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검증대국 중에 최장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조인석 코치님 대국 마치셨습니다. 네. 정말 오래 뒀어요. 네, 뭐 바둑도 오래 두었고요. 저도 좀 여유가 없어서 네. 정신없이 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땠을까요? 좀 엎치락뒤치락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첫인상은 조금 약간 투박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초반에는 좀 투박한 느낌도 받았고 또 제한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사용하면서 윤희 학생이 먼저 초읽기에 몰렸는데 저는 그 후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초읽기에 몰린 와중에도 굉장히 침착했고 끈기 있게 두어가면서 저를 좀 괴롭히면서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린 학생이 그렇게 끈기 있게 두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런 점에서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투박한 점이 조금 단점인데요. 네. 특히 포석 진행이 조금 좀 느린 것 같아요. 조금 무거운 느낌도 있고 해서 포석 공부를 조금 많이 한다면 아마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훈 학생 비록 졌지만 오늘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바둑 영재 청소년 코치를 맡고 있는 안녕하세요. 홍표 구단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맞추고 싶은 7명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영재 선정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